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레스룸 라이브입니다. 어제 내린 요란한 첫눈에 불편 겪으신 분들 많으시죠? 오늘 아침 출근길도 혼란은 이어졌습니다. 오늘은 더 춥고요. 어제 내린 눈이 녹으면서 빙판길이 되면서 더 위험할 수도 있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특별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소식부터 가겠습니다. 맹소영 웨더 커뮤니케이션스 대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첫눈이었어요. 좀 늦은 첫눈이기도 했던 것 같은데요. 너무 갑자기 많이 내려가지고 좀 많이 당황스러운 상황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얼마나 내렸던 건가요, 어제는? 늦은 오후라고 하면 3시부터 6시 구간을 얘기를 하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상당히 하늘이 맑았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 계신 분들 눈이 오는 거 맞냐 뭐 이런 질문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거의 이제 퇴근하실 무렵쯤 오후 5시부터 6시 사이에 하늘색이 바뀌면서 폭발적으로 눈구름이 만들어져서 강한 바람과 함께 눈보라 형태로 내렸는데요. 어제 내린 눈의 양 거의 5cm 이상의 눈이 내렸고 오늘 아침에 출근길까지도 이어진 이유가 오늘 새벽 5시 기준으로 적설 현황을 좀 살펴보면 서울 도봉구에는 여전히 오늘 아침에도 5.1cm의 눈이 내려 쌓여있는 상황이었고요. 네. 하남 덕풍도 5.6cm, 구리 5cm, 포천과 양평도 거의 5cm에 달하는 그런 눈이 내려 있는 상황이었는데 밤 동안에도 기온이 떨어져서 내린 눈이 녹지 않고 그대로 꽁꽁 쌓여 붙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보행자들에게도 도로 불편이 있으셨을 거고 그다음에 차를 갖고 가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 지상에 이제 버스를 이용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오늘 아침 많은 눈과 함께 여전히 영하 10도 가까이 떨어져 있는 기온 탓에 많은 불편함이 있으셨습니다. 네, 어제 눈 내릴 때 보니까 뭐 천둥 번개도 쳤었거든요. 그거 좀 이례적이지 않나요? 이거 굉장히 이기가 불안정하다는 거죠. 상하 간의 온도 차이가 굉장히 강하게 이제 발달을 물론 이제 지상의 기온도 많이 떨어져 있기도 하지만 지상으로도 굉장히 강한 찬 공기가 이미 남아한 상황에서 어제는 조금 성질이 다른 저기압의 형태의 눈구름이 다가왔는데 하여튼 뭐 천둥 번개가 친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공기들이 계속 부딪히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정 속에서 폭발적으로 좀 눈구름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퇴근길 불편 정말 대단했습니다. 몇 시간씩 도로와 터널에 갇힌 분들 얘기도 있었고요. 뭐 10분 거리가 50분 걸린다 이런 거 말고도 차를 중간에 버려둔 채 집에 걸어갔다 이런 제보도 많았습니다. 뭐 고립됐다가 뭐 새벽 4시쯤에나 집에 갈 수 있었다. 왜 이렇게까지 상황이 안 좋았던 건가요? 저는 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어제는 합작으로 발생한 이제 일이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네. 가장 첫 번째는 5cm의 벽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지 자체에서 이런 이제 폭설과 교통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시는 이제 분하고 좀 얘기를 나눠봤더니 지난 화요일에 행안부 주관으로 대설 대응 체계에 대한 긴밀하게 지자체의 그런 회의가 돼서 미리 이제 어떤 대설에 대한 작업들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있었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런 대설 특보의 시스템이 결국에는 각 지자체의 판단을 할 수 있는 대설 방제 매뉴얼의 작동 스위치라고 보셔야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5cm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냐? 바로 기상청에서 대설 특보가 내려지는 기준값이 됩니다. 아, 그러면 24시간. 네, 그렇죠. 5cm의 눈이 내리면 대설 특보가 내리고 그러면 지자체들이 제설 작업에 들어가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제설차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눈이 내릴 것이라는 거는 지자체에서 다 감안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 제설차를 움직이고 제설제를 뿌리느냐 마냐의 그런 문제는 결국에는 기상청에서 대설특보가 언제 내려지나 이거든요. 근데 실제 새벽 4시쯤에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오후 중에 이들 지역에 대설특보가 내려질 것이다라고 했던 그 구간은 어제 대설특보가 내려진 구간보다는 상당히 좀 규모가 작았습니다. 경기 북동부 지역이라든지 강원 내륙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대설 예비특보를 예고한 상황이었고요. 어제 좀 눈이 내리기 시작하는 시점, 한 6시 이후부터 이제 많은 눈이 내렸는데 문제는 양도 양이기는 하지만 1시간에 많은 양의 눈이 집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름으로 따지자라고 하면 집중호우가 내리는 형태의 집중 폭설이 내린 거죠. 네. 그리고 6시 동시에 기상청에서는 예고하지 못한 서울 전 지역과 경기 북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내려졌기 때문에
사실상 많은 분들이 눈이 맞는 그 시점에 어떤 이제 대설 방제 시스템의 스위치가 같이 작용을 했다라는 점이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이고요. 한편 그러면 예측은 왜 못했느냐? 사실 겨울철에 눈 예보와 비의 그 경계선을 찾는 게 기상청에서는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오전까지만 해도 눈구름의 발달 여부가 조금 약하게 좀 판단하는 예보관들도 굉장히 많기는 했지만 네. 오후 들어서 폭발적으로 발달을 했다라는 여러 가지 점도 변수가 됐었고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너무 맑은 날씨인데 눈이 과연 올까라고 사람들이 방심해서 느슨하게 만들어진 그런 경각심과 함께 퇴근길에 많은 인파와 차량들이 좀 밀집했다라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들이 좀 만들어낸 좀 불편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1시간 집중 폭설이었다. 오늘 아침 출근길 방금 화면들 보셔도 짐작이 가는데 거의 뭐 빙판길 수준이었고요. 차가 운행하기도 참 힘든 상황인데 시청자분들 주의하셔야 될 것 같은데 주의점 좀 알려주시죠. 오늘까지도 춥습니다. 어제 낮부터는 기온이 오름세로 돌아서기는 하지만 여전히 이맘때 나타날 추위보다는 한겨울 추위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오늘 낮에도 계속해서 추위 속에 이렇게 내린 눈들이 그대로 얼어붙는 형태가 도로 곳곳에 그리고 보행하는 인도 곳곳에 위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속도입니다. 일단 보행하시는 분들은 평소보다 보폭을 한 10에서 20% 좀 줄이고요. 좀 오리걸음이라든지 펭귄 걸음과 같이 좀 무거워 보이더라도 좀 천천히 조심조심 이제 걸으시는 게 좋고 춥다고 주머니에 손을 너무 꼭 넣고 걷거나 아니면 스마트폰을 걷고 거주시게 되면은 이런 낙상 사고의 그런 후유증이 굉장히 오래 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운전자 분들 같은 경우에도 무조건 조심 운전. 물론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좋기는 하겠지만 특히 이제 교량이라든지 고가터널이나 터널 입구나 그늘진 곡선도로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주변의 열기를 받지 못하는 곳이기 때문에 훨씬 더 빙판길이 더 잘 만들어질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곳들 이제 이동하실 때 차간 간격 유지해 주시고 서행하는 그런 이제 습관들로 좀 조심 운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날씨는 지금 계속 추울까요? 좀 춥긴 한데 주말엔 어떨까요? 마지막으로요? 물론 오늘 낮 기온 전국적으로 영상을 회복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좀 춥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찬 공기가 좀 물러갔다라고 느끼는 시점은 토요일과 일요일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낮 최고 기온을 살펴보니까 내일 15도 가까이 올라가는 지역들이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상당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추위는 좀 물러가기는 하지만 문제는 지난 월요일부터 이번 주 주말까지 아침 기온의 변동폭은 15도 안팎이었고요. 네. 낮 기온의 변동폭도 15도입니다. 우리가 이 일주일 사이에 30도의 큰 범격의 기온을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체력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좀 받기 때문에 좀 주말 동안에는 추위 풀렸다고 좋아하시지 마시고요. 좀 우리 지친 몸을 좀 돌아보면서 건강 잘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말 일교차 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맹소영 웨더 커뮤니케이션스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